네, 네, 지영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환경운동연합의 우리 지영선 대표님께서 네, 네, 네. 오마이뉴스입니다. 네. 오마이TV. 선배님 네. 오랜만입니다. 사람 죽이는 생활용품. 저기 그 모자 한 번 벗고 인터뷰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아, 인터뷰 한다고요? 예. 원래 언론이셨기 때문에 모자를 쓰도 상관없고. 예, 예, 아, 예. 가습기 살균제. 예, 예. 혼자 나오셨습니까? 아,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환경운동연합 아, 대표신데. 아니, 이거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네, 오늘 하루 제가 맡기로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네, 예, 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지금 뉴스에도 크게 나왔습니다만 가습기 살균제가 어떤 것인지 좀 소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가습기에 살균한다고 해서 네. 그 안에다가 이제 그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 내용의 성분의 네. 것을 넣어서 이걸 분사를 하니까 뭐 예. 옥시클린, 옥시싹싹 이런 거 집에서 보통 네. 그대로 쓰는데 잠깐 쓰는 것과 달리 예. 계속 이제 틀어놓으니까 그리고 이 호흡기로 들어가니까 이걸로 해서 지금 벌써 네. 피해자가 네. 여러 명 나왔죠. 그 죽음에 이른 사람이 네. 여러 명 나왔죠. 저희가 오늘 지금 대선 논례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예. 대선 원래 민심을 이렇게 중이었죠. 좀 하고 예, 있고 예, 지금 예. 안철수 캠프 갔다가 이제 아, 오는데 예, 예. 우리 지영선 대표님도 이번 대선에서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요것만은 좀 이번에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일 중요한 게 탈핵이죠. 사실은 탈핵. 탈핵. 예,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탈토건인데요. 탈토건.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오늘 네. 아침에 4대강의 재자연화를 네.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라. 이런 것을 촉구하는 천 사람의 선언을 네. 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4대강도 굉장히 급하고요. 그러니까 뭐 탈핵 물론이고, 네. 그 4대강도 굉장히 급하고 그것을 재자연화할 뿐만 아니라 그 검토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탈토건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야 된다고 그게 아주 중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형님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그 환경 단체들이 네. 연합으로 연합해서 네. 탈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보들이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요구했죠. 요구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후보는 네. 그문 후보하고 안 후보는 네. 그 꽤 구체적인 탈핵에 관한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네. 네. 그렇고 박근혜 후보는 별 대답이 없네요.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환경운동연합의 대표님이 보실 때 두 분의 환경 정책의 유사성은 몇 프로 정도입니까? 많이 비슷하세요. 많이 비슷하다. 단일화 가치가 예, 단일화 예, 를 예, 주장하고 있는데 예, 예. 환경운동 관련해서도 많이 비슷하시고 아마 문재인 후보는 그래도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일을 해보셨으니까 네.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고 안 후보가 조금 선언적인 것 같긴 한데 그렇군요. 둘이 이제 만나서 이제 하겠죠? 네. 번외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뭔데? 오랜 동안 언론에 계시다가 네, 네. 이제 이렇게 시민단체 대표를 하시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이 시민운동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순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언론보다 제가 더 순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선생님 고생하십시오. 네, 예. 네. 자, 저기도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건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오마이뉴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대검 중수 폐지. 예. 검찰이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내곡동 특검에서 네. 나타났지만 대통령 형님 벽장에 현금이 6억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치검찰들 그거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네, 네. 내곡동 특검 있기 전에는 제가 하나도 없다고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하니까 그 안에 대통령 형님 벽장에 돈이 현금이 6억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부동산 수수료를 갖다가 경호실에서 청와대에서 대주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치검찰 권력 눈치 보는 이런 검찰로 해가지고 네.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검찰 개혁을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어떤 방향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선 후보들 뭐 새누리당에서도 밝혔는데요. 네. 상설 특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네. 핵심적인 거는 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야 됩니다. 여기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예, 예. 무소불위 고비처라고 고비처라고 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네. 뭐 검찰, 판사,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 네. 대통령을 비롯한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네. 별도의 비리를 갖다가 조사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 사람들 조사받지 않고 대통령 뭐 어거지 이시영 큰형님도 그랬지만 만상행통인 형님도 벽장에서 현금 수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다 조사해서
드러내야지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뭐 핵심적인 게 세 번째가 이제 국민들 좀 참여할 수 있는 네, 법안의 제도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 세 사람 중에서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가장 선진적이다 느끼는 분이 어떠신가요? 비교하시자면. 그래도 세 사람 중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네. 그러면 가장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느슨하다 생각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뭐 새누리당은 사실은 뭐 할 의지도 없고 아, 그렇게 생색내기 이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은. 새누리당에 한번 요청하시죠, 그럼 후보에. 그뭐 우리 띠린 또 하러 갈 겁니다. 아, 예, 잘하겠습니다. 옆에 예. 분 한 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예, 옆에 분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 시간은 9시까지. 뭐 저쪽 새누리당 반대하시는 분들 뭐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정치 자금은 많이 써가면서 네. 정치하는데 돈은 많이 써가면서 국민들의 권리 아닙니까? 네. 투표는. 네, 네. 근데 근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네. 6시까지 투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먹고 사는 게 예, 어려우니까. 예, 예, 예. 그래 9시까지 연장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지 모르겠고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네. 주장하는 제도인데 왜 그걸 못 바꾸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럼 개표가 너무 늦어져서 사람들이 그 다음날 출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개표가 늦으면 어때요? 하루 네. 늦으면 어떻고 예. 뭐 며칠씩 선거하는 데도 있고 예, 개표가 지금은 우리 전자식이나 뭐 여러 가지 자동 개표기가 있어가지고 예, 예. 개표기가 있어가지고 빠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전에는 그 다음 날 발표도 되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거는 그 좀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예. 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선생님 깔끔하게 입고 나오신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아 저는 그 문재인 캠프 시민 캠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 시민캠프. 그렇구나. 안 써있군요. 근데 이게 안 써 있습니까? 예, 예. 안 썼습니다. 대표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정의예요. 아, 서정희 대표님. 네네. 네. 무슨 일 하시다가 캠프에 결합하셨는지요? 아, 저는 농민운동을 했어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매일 이렇게 현찰게 입고 다니고 그러면 네. 맨날 촌놈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서울 아, 쪽, 그러셨군요. 우리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안철수 캠프 갔다가 네. 이따가 이제 문재인 문재인 캠프로 캠프 쪽으로 갑니다. 가려고 생각하고 시민 있어요. 캠프로 가요. 네네. 2시에.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셨는데 네. 문재인 후보의 어떤 매력. 이건 아니, 어디- 딴 거보다 어디일까요? 농민 출신이시니까. 네. 농업정책. 아닌가요? 아, 문재인 후보의 매력은 그분이 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평상시에,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그 변호사, 대학 시절부터 변호사, 지금까지 사시면서 네. 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참 깔끔하시다. 그 후보보다는, 어느 후보보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쪽으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농업정책은 어떻습니까? 어느 후보에? 농업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네. 깊이는 모르시겠지만, 네, 네. 그렇지만, 저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네.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드리면 아. 빨리 인지를 하실 겁니다. 왜냐면 굉장히 서민, 솔직한 지지자십니다. 네, 네. 솔직한. 자, 투표시간 연장에 네. 대한 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뭐 젊은 분들은 좋은 것 같고요. 네. 이 나이 어르신들은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세상은 젊은 사람들이 네. 사실은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꼭 받아들여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러면 아이고. 네. 예. 여기서 잠시 우리가 네.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네, 들어봤으니까 네, 네. 언론에 대한 분석을 좀 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저 조선일보도 있고 네. 동아일보도 있고 스포츠 서울대 있고, 서울신문대 있고. 스포츠도 있고 네. 이러는데 우리 이제 우리 백병규 저 미디어 평론가 네. 네.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오래 하셨고 예. 항상- 언론에 대해서 늘 날카로운 분석과 비평, 네, 그리고 네. 정평이 나 있으신. 네, 네. 자, 그래서 이번 대선 2010년 대선과 이 언론 네.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가 참 노라기에 적절한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예. 다 모이고 있으니까. 우리만 계속 말하면 안 되고 인사 말씀 하시겠군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이 이제 그 신문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쪽이시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주요 신문사들이 다 모여 있죠. 네. 조선일보 뭐 주요 신문사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네.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네. 그다음에 뭐 네. 중앙일보도 바로 이제 저 건너편에 있고 그러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네. 대선 그러면은 언론이 대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과연 미칠 수 있을까?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원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하실 때 종이신문을 많이 분석하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우리가 해왔는데 어떻습니까? 2012년의 대선에서 조중동을 포함한 이 종이신문의 어떤 위상
어떤 것 같습니까? 네, 그 예전 같지는 분명 못하죠. 네. 지금 이제 새로운 미디어들, 네. SNS, 뭐 트위터나 혹은 뭐 페이스북이나 또 이제 온라인 신문들, 인터넷 신문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와 같은 이 종이 신문이 결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 신문뿐만 아니라 이 방송까지 신문들이 사실은 의제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도 그 굉장한 네. 그 파워를 좀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예.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흔히 하는 전통적 신문하고 예. SNS가 또 이제 진보 진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둘 사이에 뭐랄까 긴장 관계를 할까요? 아니면 어느 쪽이 더 많이 여론을 주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지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신문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까지 포함을 해서 네. 이제 굉장히 그 대규모의 그 취재 인력을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제대로 드러낸다거나 네. 어떤 방식이든지 그게 뭐 좋든 나쁘든 이런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신문과 방송이 가지고 있는 파워 결코 이제 간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과거처럼 어떤 의제를 독점한다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벌어진 일을 이제 없는 것처럼 덮는다거나 이럴 수는 없게 됐죠. 뭐 그건 당연히 뭐 다수의 오마이뉴스 같은 이런 시민 기자들로 게릴라 기자들로 분양된 이런 신문도 있고 또 다른 뭐 인터넷 자, 언론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신문을 있죠. 계속 분석해 오시는데 이번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선언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조중동을 비롯한 종이신문들의 이 논조는 어떻습니까? 그 조중동의 논조가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 네. 굉장히 사실은 그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 이제 단일화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바로 사설을 썼어야 되는데 어제 사설을 쓰지 않고 이제 오늘 사설을 썼습니다. 그 조선일보나 이제 동아일보는 어제 사설 썼는데 이 조중동 다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원칙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제 상당히 그 가치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다른데 그것들을 좀 어떻게 조정해 낼 것이냐 뭐 이런 지금 것들 박사님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보통 때와 다르게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할까요? 그거는 아마도 지금의 선거 판세, 선거 지혜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판세, 네. 새로운 국면이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안철수 해상호 대표는 네. 부당파, 중도, 그리고 보수의 일부까지도 사실은 안철수 전투수에 상당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친구들이 그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선거 이슈 쟁점의 문제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까지도 경제민주화, 복지 이게 주요 담론이란 말이죠. 주요 정책이고. 근데 과거에는 이들 이제 시민들 가지고 왔던 기본적인 입장은 성장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야 뭐 분배도 가능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었고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명백했는데 사실은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렇게 풀어가 보겠다 이런 입장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의제를 설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 저도 그런 박사님과 정말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실제로 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영향력이 있겠죠. 과거 같으면 굉장히 비아냥거렸을 가능성이 사실 있는데. 판세 자체를 사실은 단정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른바 자칫 이 문제를 다루면 네. 오히려 이제 그 역풍이 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역풍.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론의 흐름을 네. 어떻든 이제 이들 신문들도 굉장히 그 여론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그것들을 이제 굉장히 그 섬세하게 좀 다뤄가려 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선거 지형, 선거 판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주고 있다. 박사님께 생각하셨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른바 보수신문에 의한 그 여론의 일정한 왜곡 같은 것을 계속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진솔하게 미디어는 대선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사실 이제 그 보수든 진보든 뭐 그 가리지 않고 이 선거 때 이제 그 미디어 언론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이 될 사람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정책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자질 검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인물이 이 나라를 좀 끌고 갈 만한가? 이 인물은 과연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네.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 속에서 네. 이러한 사람들에서 제대로 된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가? 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고비 때,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네. 과연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네.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주는 거, 그리고 각 이제 그 정당이나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을 네. 검증해 주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말은 편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지금까지 부자 감세를 계속 해오고, 네. 그럴 때에도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았고, 네. 뭐 북한에 대한 그 어떤 대결 정책이랄까요? 이렇게 치달아올 때에도 거의 제동을 걸지 않았고, 뭐 미디어법을 뭐 날치기 처리할 때도 수수방관했던 네.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태도를 바꿔서 경제민주화 하겠다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데 대한 검증 없이 그냥 보도만 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사람 사리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뭐 평소에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한다면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저 사람이 과연 그렇게 태도가 바뀐 게 진정성이 지휘할 수 있는가? 있는가? 요즘 말로 이제 그 유행하는 예, 말로 예. 진정성이죠.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점검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에 대한 얘기를 잠깐 네, 해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예전에 비해서 공중파 방송의 신뢰도, 예. 영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디어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가장의 뭐 87년 이후에 네. 가장 그 최악의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최악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지금 방송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할까? 네. 지금도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듣는 사람이 많은데 네. 방송의 어떤 신뢰성 면에서도 그렇고 음. 또 이제 선거 때 방송이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 네. 이런 점에서도 뭐 가장 최악, 최저의 네. 좀 수준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아.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미디어의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특정 매체라기보다는 SNS,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이 골고루 어떤 영향력을 서로 분산을 하면서 네, 이렇게 그렇죠.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사님 말씀을 정리하면 네. 이렇게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수신문, 흔히 말하는 조중동신문이 장악하고 있었던 미디어의 여론 형성에 독점성이. 과점되어 있던 그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SNS 혹은 네. 또 방송도 기능이 많이 줄었고 역할이 그러면서 뭐 오마이뉴스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 네. 등으로 분산되면서 뭐 아무리 그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뭐 당연히 그게 가되겠고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새로운 미디어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이게 뭐 상당히 저는 그 영향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조중동 같은 신문들이 네. 과거처럼 네. 그렇게 노골적으로 네. 하지보다는 거는 선거 판세도 판세지만 아. 사실은 미디어의 다른 미디어에 그런 전파력이 있는 거죠. 아. 그 자체가 그 말하면 아주 뭐 노골적으로 왜곡을 한다거나 편파한다거나 외면했을 때 네. 그게 이제 통하지 않는 아, 그런 예. 세상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조중동이 통하지 않는 건 시민의 감시 때문이다. 그렇죠. 뭐 시민 미디어 시민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아, 또 시민의 그만큼 그- 자각한 시민이 네. 자기 네트워크를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솔직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안철수 현상의 핵심이 네. 20, 30대 젊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논조를 하면은 이 신문이 미래 독자를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예.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조중동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네. 이 친구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아. 이게 무슨 현상일까? 어떻게 봐야 될까? 네. 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또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친구들 굉장히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7년 대선하고 네. 비교를 해보면은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이라는 네. 상당히 어찌 보면은 그 이렇게 좀 팔아먹고 싶은 네. 이런 상품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박근혜 이거는 흔쾌히 밀기도 뭐하고 네. 그렇다고 또 뭐 우리 이게 박근혜 캠프 안 갑니까? 아니 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 입장에서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렇다고 또 문재인 안철수에 대해서 막 비판하기도 뭐하고 이런 어떤 딜레마가 그런 점이 있지 있죠. 않을까. 앞서 이제 그 참 좋은 지적을 네. 하셨는데 네. 문제는 사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잘하면 아마 좀 팍팍 좀 밀어주고 싶은 네. 심정일 겁니다. 근데 네. 오죽하면 하물며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뭐 어제 이제 일부 네. 언론에서도 좀 썼던데요. 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아, 정말 박근혜 뭐 하고 있느냐? 답답하다. 네.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냥 이대로 네. 해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네. 이제 이런 우려, 이런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 이거는 네. 저런데 그렇죠. 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설득력이 그만큼 네. 떨어진 부분이 있다. 네. 그것들을 뭐 스스로 좀 뭐,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이따 싶습니다. 가서도 제가 경피에 질문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네, 네,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후보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박근혜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바다를 넘어야 돼요, 이 양반은. 네. 왜냐하면 과거사, 뭐 기타를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보수신문에서 네. 그 양반을 계속 옹호하고 싶어도 그렇게 뜻대로 될 수 없다 하는 게 지금 백선생님 말씀이신 것 최 같습니다. 선생님 하나 예. 좀 묻고 싶은데요. 네, 네. 최혜성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갑자기 어느 순간 좀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안 나갑니다. 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점심은 드셨습니까? 네, 네.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아, 예, 맛있게, 그럼 점심 우리 맛있게. 같이 지금 예, 먹으러 예, 가려고 예, 하는데. 예, 예, 예. 네. 맞아요, 자, 여기 같이 그러면- 이분들, 맞아요, 네네네. 두 분 더. 카메라 한 번 대주십시오. 여기 두 분 우리 기다리셨어요, 이분. 네,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에 나섭시다. 그러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무슨 내용이죠? 아, 안녕하세요. 학생이신가요? 네, 학생입니다. 네네. 아이들은 입시 노예, 공부 기계가 아닙니다. 네, 불필요한 진도 경쟁이 정말. 이거 자체가 말이네 다. 예, 예. 이게 자체가 말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는 누구? 나와라 정봉주. 정봉주. 네, 예, 정봉주와 예. 미래공예다. 네, 한평의 독방에 갇힌 법의 형평성. 나와라 정봉주. 저축은행 비리 측근의 가석방이란 보훈사명. 사법불평등을 깬 사법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 네, 정봉주 의원의 이제 팬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몇 시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오부터 1시까지 1시간 채워야 되는데요. 네. 제가 15분 지각을 해서 아하. 네, 1시 15분까지 하려고 예. 한 45분 했네요. 그래요. 네. 네. 지금 이제 대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정봉주 후보가 후보가 아니라 정봉주 의원이 밖에 나와 있으면 대선이 더 재밌을 뻔했다고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정봉주 의원이 지금 구속되고 있는 사태의 핵심.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정봉주 의원이 감옥에 가는 게 지금 옳다고 생각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왜 옳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어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이런 걸로 지금 구속되어서 지금 수감생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이나 그런 대선 후보에 대한 이런 걸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지금 잡혀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네. 감옥에 있는 봉주 오빠에게 한 말씀 날리신다면. 오빠 보고 싶어요. 빨리 나오세요. 간단하게 좋습니다. 네, 봉주 아빠 빨리 나오세요. 예, 빨리.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